네, 안녕하십니까. 행정법 강의하는 이상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2021년 대비해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쭉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저는 이상현 행정법 강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행정법 강사입니다. 그래서 행정학이랑 다른 거죠. 행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학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행정법 이외에 다른 법률이 있죠. 다른 법률과 비교하는 시험인 겁니다. 그래서 행정법과 행정학은 연구 대상은 행정이지만 서로 완전히 다른 학문이다. 꼭 생각하시고 항상 처음 하시는 분들이 행정법하고 행정학하고 거의 같은 걸로 아시죠? 완전히 다른 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행정법 강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란 무엇인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죠. 집행한다는 것은 공무원 중에서 뭐 법을 만드는 사람이 있죠. 국회의원. 법을 판단하는 사람이 있죠. 판사. 국회의원, 판사 빼면 나머지 80%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법을 집행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바로 행정법인 겁니다. 행정이라는 것 자체가 법을 집행한다는 얘기고 그 법을 집행할 때 공무원이 되어서 어떻게 일할 것인가? 그때 필요한 기준이 바로 행정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행정학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과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행정법이나 행정학이나 모두 다 지금 선택 과목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행정법을 꼭 선택해야 되느냐?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니까 뭐가 필요하다?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행정법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공무원이 민법을 몰라도 안 잘리지만 행정법을 모르면 잘릴 수 있습니다. 신분 유지가 안 된다는 거지. 법대로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행정법이 필요한 겁니다. 행정법이라는 것은 법대로 합니다. 법대로. 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하는 것이고 판례대로 하는 거죠. 정답이 바뀔 수가 없어. 그 판례가 항상 그 판례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나온 판례들이 똑같은 판례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암기만 잘 하시면 합격에 훨씬 더 유리한 과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보통 공무원 수험 기간이 평균 2년 2개월 정도입니다. 2년 2개월 정도. 최소한 2년이라는 거죠. 평균이니까 좀 빨리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3년, 4년 걸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지. 그렇다면 이게 1년 만에 끝나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2022년부터는 필수 과목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2021년부터는 선택의 지가 없는 것이고 내년부터는 그럼 올해부터는 1년 정도니까 한 번 더 이렇게 선택을 한번 다른 걸 해볼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2년을 걸린다고 하면은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여러분들이 2022년도 겨우 합격할 수가 있는 겁니다. 행정법이란 과목은 시간을 두고 오래 공부한 사람이 더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니까 필수로 전환되는 이 시점에서는 반드시 행정법을 선택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강의를 할 것인가? 자, 강의를 선택할 때 중요한 것은 자기한테 잘 맞는 강사를 선택하는 게 좋겠죠. 그죠? 내가 알아들을 수 없으면 아무리 좋은 강의를 하더라도 나한테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가장 잘 맞는 강의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제 강의의 특징은 스토리텔링. 여러분 어차피 공무원 하시면서 일상에서 어떻게 하다 보면은 가만히 있어봐.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애매할 때가 있을 거라고. 그럴 때마다 요거는 참 이런 거였지 저런 거였지. 여러분이 공무원 돼서 일을 할 때 요소요소에 필요한 단어들을 제가 설명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공무원 생활을 쭉 말씀드리면서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되는가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강의를 듣고만 있으면 단어를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게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계속 외워라 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죠. 그죠? 무조건 딥다 판례 써놓고 그냥 다 외워라. 외워지냐고 이게. 그러니까 이해가 돼야 외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공무원이 됐다 생각하시고 공무원이 돼서 일을 할 때 이런 경우도 생기겠구나. 저런 경우도 생기겠구나. 이런 다양한 케이스가 있죠. 그런 케이스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이런 지식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행정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제 강의는 이렇게 PPT를 통해 가지고 계속 글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보고만 있으면 칠판을 보고 있으면은 암기가 될 수 있도록 자동으로 따로 이렇게 손으로 가리고 쭉 하는 거 필요 없이 암기 노트, 오답 노트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칠판만 잘 보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칠판을 보셔야 되는데
꼭 수업 들어오셔가지고 칠판을 안 보시고 책을 찾죠. 몇 페이지인가 막 뒤지고 있고 저분이 무슨 말씀하시나 그러시면 안 된다니까. 반드시 뭐다 칠판을 보고 있어야 됩니다. 칠판만 보고 있으면서 귀로 들으면은 이해가 되고 암기가 되는 거죠. 자동으로 될 텐데 굳이 뭐 수업 들어오셔가지고 책을 찾고 있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집에 가서 복습할 때 난감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PPT를 통해서 다 보여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따로 뭐 정리할 것은 없으시다. 그리고 또 하나 필기 노트를 사용하는 거죠. 이미 필기가 다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강의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듣고 보고 그러면 되는 건데, 그리고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되는 건데 굳이 뭐 쓰느라고 정신 빠진다든지 그러실 필요가 없는 거죠. 정신없이 막 허겁지겁 하다가 놓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이게 제 강의의 특징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제 교재의 특징은 뭐냐? 뭐 다른 교재도 다 비슷할 겁니다. 도표식, 도해식 여러 가지 정리가 잘 돼 있는 교재들이 많죠. 제 강의의 제 기본서의 특징은 뭐냐면은 첫째, 초시생들을 위한 생애 최초 행접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용어 설명을 자세히 해드립니다. 요소요소의 각 필요한 말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용어 설명을 해드리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용어 설명은 제가 제 임의적으로 파악한 게 아니라 제가 20년간 강의하면서 여러분들 질문하신 거 있죠. 저는 이게 궁금한데 그것만 정리한 겁니다. 여러분이 모른다는 것만. 아는 걸 또 말씀드릴 필요는 없죠. 시간 아껴야 되니까. 그리고 이 기본서를 쭉 공부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게 좀 이제 고득점을 받고 합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또 애매한 거야. 그래서 거기서 필요한 지식이 바로 뭐냐? 위너스 포인트입니다. 승리의 포인트인 거죠. 합격을 하기 위한. 행정법이라는 건 전 과목이 있다 보니까 1편부터 5편까지 총론이 있는데 분명히 1편에서는 안 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 5편에서는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차이가 있지? 이런 게 있습니다. 또 어디서는 공짜도 된다 그랬다가 어디서는 안 된다고 그랬다가 이게 헷갈리는 거야. 전 범위를 걸치다 보니까. 그런 요소 중요한 부분들을 모아서 같이 비교를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위너스 포인트로 정리해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고득점이 필요하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잘 정리한 것이 바로 위너스 포인트입니다. 이게 제 기본서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필기노트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방대한 양을 압축 정리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텍스트로 일단 구성해놓고 간략하게 압축을 한 다음에 압축만 해서는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그 이해를 위한 그림을 또 설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텍스트와 그림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따로 수업 중에 필기하느라 정신없을 필요는 없다 그 뜻입니다. 자, 그다음 기출문제집이라는 게 있는데 기출문제집은 뭐 알짜만 모아놓은 기출문제도 있겠지만 그럼 연습이 안 됩니다. 이론을 아무리 알아도 연습을 많이 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군인들이 아무리 훈련을 한다 하더라도 총 찌르는 법은 알고 총 쏘는 법 알지만 실제로 자기 몸에 단련이 되도록 하지 않으면 써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잘 써먹기 위해서는 유사한 문제들을 다 집합시켜가지고 비교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언뜻 보면 다 똑같다 보여. 방금 푸른 것 같은데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애매한 거지. 그래서 하나의 쟁점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유사한 문장들을 계속 비교해서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드디어 이 개념이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여 년간 각종 시험에 나와 있는 모든 기출문제를 총망라해서 실었으니까 물론 이미 시절이 지난 거나 법이 바뀐 거나 이런 거 다 뺐죠. 그죠? 뺐는데 정말 옛날 문제긴 하지만 정말 똘똘한 문제들 그런 것들 같이 모아놔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문제를 구성한 겁니다. 그래서 강의할 때는 다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핵심만 제가 잡아드리면 여러분들이 계속 끊임없는 연습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연습을 하시라는 뜻에서 빈출 문제를 총정리한 겁니다. 그렇게 특징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가 현장에서 강의를 들을 때, 자, 인강의 장점과 단점이 있겠지만 현장 강의에도 장점과 단점이 있겠죠. 그럼 현장 강의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는 혼자서 공부가 안 되는 사람이 있죠. 인강은 의지가 충만한 사람들은 아주 빨리 합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빨리 포기할 수도 있어. 3일 천하야. 3일을 안 가. 그래서 이 현장 강의는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죠. 학원에 와 계시면은 진도가 그냥 막 나가. 2달 만에 막 나가. 안 따라올 수가 없어. 그럼 일단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그죠? 내가 좀 천천히 갈까, 좀 쉬었다 갈까? 그런 게 없죠. 그냥 막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따라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실력이 늘게 되죠. 약간 반강제적인 진도 진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혼자 계획을 짜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인강이 적합하시지만 그게 안 되시는 분들, 제가 보니까 안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 분들은 현장 강의가 꼭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혼자서 의지가 안 되시는 분들도 학원만 잘 나오시면 합격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스터디에 참여하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인강에서는 같이 스터디를 할 수가 없죠. 지금 당장 묻고 싶은데 물어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스터디는 건데 팀을 짜서 팀장이 있고 학생들끼리 하면 분명히 싸움 납니다. 물론 싸움 나거나 사귀거나 이렇게 되죠. 분위기를 해쳐. 이게 제일 안 좋은 거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스터디는 제가 주도합니다. 여러분 팀이 있으면 팀을 나눠놓고 제가 직접 들어가서 바로 말씀드리는 거죠. 개인 가이드처럼.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수업 들은 내용을 이번 주에 수업 들은 내용을 모이셔가지고 다들 질문을 체크하는 겁니다. 체크하신 다음에 저랑 따로 시간을 잡은 다음에 그 시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듣는 것보다는 묻고 답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특히 팀원들끼리 묻다 보면은 저런 걸 내가 잘 모르고 있었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 누가 질문했을 때 내가 답변을 못한다. 그럼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르는 부분을 팀원끼리 하면은 싸울 수도 있고 시간만 걸릴 수가 있으니까 제가 주도를 해서 이끌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현장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그런 장점이 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개별 상담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험생활을 할 수 있죠. 공부하다 보면 제가 불안해집니다. 마음이 들뜨고 슬럼프에 많이 빠진단 말입니다. 왜? 그리고 대화할 상대가 필요한데 직장 다니는 친구들이랑 대화를 하면 대화가 안 돼. 맨날 그러죠. 공부하는 티 내고 있구나 또 이러잖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같이 대화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안정감이 있는 수험생활을 지속할 수가 있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딱 그 입질이 올 때가 있어. 공부하다가 이건 정말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누가 물어볼 사람이 바로 옆에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게 바로 현장 강의의 가장 큰 장점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1년 동안 제가 어떻게 강의를 할 것인가. 강의 구성은 첫째 3단계입니다. 이론, 문제, 특강입니다. 파란 거 2개가 이론, 그 다음 문제풀이 2개, 그 다음 특강 2개입니다. 그래서 행정법은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 용어, 기본 원리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기본 용어와 원리를 설명드리는 게 바로 기본 이론입니다. 영어로 따지면 단어와 문법을 말씀드리는 거죠. 단어와 문법. 그럼 우리 실제 시험에서 나오는 가장 대부분의 지문들은 판례 문제예요. 판례 문장 80%가.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빈출 판례 있죠. 이런 중요한 판례들을 다 여러분들이 섭렵을 하셔야 일단 기본적인 점수를 획득하는 겁니다. 80점 이상을 갖다가. 그 판례가 바로 중요 판례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혼자서 하기 힘드시기 때문에 영어로 말하면 독해죠. 독해. 독해를 제가 해드리는 거죠. 판례를 갖다 분석하면서. 근데 판례라는 게 어려운 단어가 너무 많아. 그래서 기본 단어를 알아도 잘 모르는 게 있다니까. 그리고 된다고 하지 아니하면 이런 게 있다고. 그런 것도 제가 분석해서 판례 독해를 해드리는 거죠. 이게 바로 중요 판례 강의인데 물론 판례를 설명하다 보면은 우리가 1편부터 5편까지 종합적인 지식을 요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심화이론, 그런 심화이론도 아울러서 같이 설명을 드리면서 그리고 법령이 있죠. 우리가 실제로 법령이 많이 나오진 않지만 판례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법령도 한 20%는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20%에 대한 법령도 하나씩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 판례 그리고 법령 이런 것들을 마무리하는 것이 바로 중요 판례 강의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이론 강의는 다 끝나는 거죠. 이론 강의는.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되죠? 그렇죠. 훈련이죠. 계속 반복적인 연습한다는 겁니다. 훈련이 뭐냐? 바로 기출문제. 진도별로 자주 나오는 지문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반복해서 유사한 지문을 연습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 1번, 2번, 3번이 끝나면 일단은 이제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론상. 그러나 실제로는 연습이 더 필요한 거죠. 진도별로 볼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종합범위를 딱 섞어 놓으니까 헷갈리는 거지. 그래서 실전 연습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시간을 재서.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 실전 동형 모의고사. 특히 그 실강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이게 보통 어차피 또 똑같은 문제풀이인데 뭐 다를 게 있겠는가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같이 와서 시험을 쳐보는 거랑 긴장감이 다릅니다. 그 긴장감은 연습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시험 치면서 시간을 재서 20문제 20분에 안 드리죠. 당연히 15분, 14분, 13분, 12분 이렇게 계속 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똥줄 타게 만들면 여러분들이 그 연습을 하게 되면 심장이 강해집니다. 그게 바로 또 현장 강의도 가장 중요한 점이죠. 그죠? 근데 이걸 무시하고 그냥 문제만 보겠다. 그러면 꼭 시험장 가가지고 덜덜덜덜 떠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그 전에 미리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집에서 혼자 하는 거랑 같이 나와서 하는 거랑 엄청나게 다릅니다. 여기 얼마나 큰 강심장을 만들어주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바로 전범위 모의고사 실전 연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특강 있죠. 중요 판례에서 우리가 필요한 80%를 판례를 다 했는데 이걸 완벽하게 다 알고 있다고 하면은 최신 판례 필요 없습니다. 몰라도 됩니다. 합격하는데. 그런데 중요 판례 80% 중에서 이걸 다 못 하신다는 거죠. 그 중에서 70%밖에 못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최신 판례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법령이 개정되면 안 할 수가 없죠. 그런 개정법 내용. 분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해봐야 10%밖에 안 돼. 분량은 적지만 여기서 빠져있는 부분이 있죠. 나머지 10%를 채워주면 우리가 충분히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 중요 판례 빠진 부분, 부족한 2% 있죠. 2%를 채워주는 게 바로 최신 판례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이제 시험 얼마 남았고 뭘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론도 안 돼 있는 것 같아. 문제도 안 풀려. 미치겠죠. 보는 족족 맞았다가 틀렸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왜? 헷갈리니까. 그래, 헷갈리는 지문들을 모아서 이제 같이 보여드린 게 바로 파이널 특강, 막판 뒤집기. 이게 바로 난지문 특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문장이 따로따로 있을 때는 문제를 맞추는데 같이 모여 있으면 더 헷갈리는 겁니다. 이게 갑자기. 이게 이거였나 저거였나 가만히 비슷비슷한데 뭐였지? 내가 그동안 알고 있는 게 뭐였지?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지식이 확실하지 않으면 시험장에서 떨어. 덜덜덜.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냐? 여러분들이 막판에 헷갈리기 쉬운 것들을 몽땅 모아가지고 비교 정리함으로써 확실하게 지식을 갖는 거죠. 자, 파이널 특강은 보통 스피디하게 빨리 간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파이널일수록 꼼꼼하게 마지막으로 짚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100개의 쟁점을 어설프게 알고 있으면 객관식에서 아주 위험합니다. 단 10개라도 확실하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파이널 특강은 10개라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가지고 자신 있게 답을 찍을 수가 있죠.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다 안 풀어도 되지. 1번 답이 있으면 찍는 거지. 그럼 시간이 줄죠. 그게 바로 합격을 당기는 길인 거죠. 그래서 이 파이널 특강은 바로 그런 막판 뒤집기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론, 문제, 특강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1년 동안 구성을 할 것인가. 자, 공무원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시험과 다르게 1년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시험이 딱 정해진 게 아니라 공부를 시작하는 시점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맞춰가지고 본인이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보통 우리가 국가직이 물론 올해처럼 이런 이상한 일이 안 벌어진다면 올해는 이상하게 국가직이 지방직보다 뒤로 가는 일이 벌어진 거죠. 아주 특이한 사태입니다. 저도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어쨌거나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다고 치고 그럼 4월 달에 국가직이라 치고 6월 달에 지방직이라 치면 요 지점을 통해서 우리가 1년을 준비하시는 거죠. 자, 그럴 때 스타트를 7월부터 시작하신 분 있죠. 그렇죠? 7월부터. 그래서 학원에서 항상 기본 이론 강의는 2개월 순환 과정으로 계속 되어집니다. 기본 강의는 쭉 되는 거죠. 여기 16회 2개월. 그리고 심화 이론 단계, 심화 단계가 뭐냐? 중요 판례 아까 판례 특강. 가장 기본이 뭐냐면 기본 이론과 중요 판례가 기본이죠. 여기 1단계고 여기 2단계입니다. 그 다음 할 게 뭐죠? 그렇죠. 기출문제죠. 기출문제. 이게 3단계죠. 그렇게 6개월을 보내시면 드디어 시험장에 입장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합격하기 위해서는 실전 연습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시험 일정에 맞춰서 국가직 동형, 지방직 동형 이런 동형 모의고사 연습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기본 이론, 중요 판례 등등에서 우리가 빠져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빈틈 10%, 모자란 10%를 최신 판례 강의에서 메꾸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불안한 사람들 뭐죠? 그렇죠. 파이널 특강. 파이널 특강이 1, 2가 있죠. 국가직 대비, 지방직 대비 이렇게. 그래서 이런 강의들은 다 16회, 16회, 16회인데 최신 판례 같은 경우는 8회, 반으로 줄죠. 국가직 동형도 8회. 그럼 합치면 16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강의는 동시에 같이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아울러서 파이널 특강 같은 거는 4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큰 부담은 없기 때문에 국가 동형이나 이런 데서 모자란 부분들을 마저 채우는 부분이 바로 파이널 특강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7월 달부터 준비하신 분들은 가장 아름답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끝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나 9월 달에 준비하신 분들은 부득이하게 실강을 들으신다면 이렇게 같이 하시는 거죠. 기본 이론 중요 판례 같이 들을 수 있습니다. 진도에 맞춰가지고 어차피. 그래서 기본 이론 설명 듣고 바로 거기에 대한 판례 설명 들으면 더 확실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로 가시면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 과정 똑같은 것이고 11월 달부터 시작하신다. 자,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만약에 이게 여러 가지 학원 사정이랑 감안해가지고 실강이 개강되면 참 좋을 텐데 자, 중요 판례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거죠. 한 번 더. 혹시 뭐 여러 가지 강의 사정이나 여의치 않다면은 그때는 뭡니까? 인강으로 하시는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기본 이론 다음에 중요 판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만약에 이게 개설이 안 된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럴 때 뭐 아닙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기출문제가 다 판례거든요. 그래서 판례를 분석하고 들어오는 게 가장 좋긴 한데 급할 때는 할 수 없지. 기본 이론과 기출문제인 거죠. 기본 이론 기출문제 하면서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과정이 아시겠죠? 1월 달에 오신다고 하면 자, 1월 달에 와서 4월 달에 합격하기는 힘들겠죠. 그렇다고 올해 시험 포기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올해 시험은 한 40% 힘을 쓰고 내년 시험에 60% 힘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과 중요 판례 이런 것들 하시되 너무 급하게 1월부터 시작하신 분이 바로 모의고사를 그럴 필요는 없죠. 최신 판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중요 판례도 안 했는데 1월 달은 기본 이론 하시고 혹시 이번 시험에 한번 걸쳐는 보고 싶다 하시면은 파이널만 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내년을 위해서 동영상이나 그런 걸로 중요 판례나 기출 문제를 계속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3월 달에 오셨다. 처음 공부하는 3월 달이다. 근데 4월 달은 불가능하죠. 이거는 사실은 1월 달은 4월 달은 불가능해도 6월 달은 가능할 수 있어요. 6월 달은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6개월이면은 어느 정도는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큰 기대는 못 하겠죠.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2년이라고 했으니까 나라고 특별할 게 없다고 생각하신다면은 그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1월 달에 시작하신 분들은 시간적으로 6월 달까지 가능하긴 합니다. 그러나 정말 죽을 만큼 다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3월 달은 도저히 4월 달은 텄고 6월 달도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분들은 올해보다는 내년을 유지하는 겁니다. 알겠죠? 내년을 갖다가.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7월, 9월, 11월, 1월까지는 어느 정도 희망이 있다. 그러나 3월 달, 5월 달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 해가 아니라 그 다음 해를 준비하시는 게 타당하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일정들은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어떤 당인지 잘 모르겠다. 이게 또 현장 강의 중요성이죠. 저한테 오셔가지고 상담을 받으십시오. 그럼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다. 또 어떤 강의가 필요하다를 그때그때 말씀드리겠죠. 그럼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지 제가 관상만 딱 보고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당신은 말이야 중요 판례가 필요해. 이거 어떻게 하냐고 내가.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거기에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개별 지도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장 강의의 가장 큰 특징은 저랑 같이 호흡하시면서 1년을 같이 한번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도록 해봅시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